안녕하세요. 노후마당입니다. 밥을 먹고 난 뒤 계산서를 두고 서로 눈치를 보던 순간 한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요즘 잘 나간다며? 이 정도는 너가 내. 장난처럼 던진 말, 농담처럼 흘려보낸 말. 하지만 듣는 사람은 웃지 못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순간적으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너 요즘 잘 나간다며라는 말에는 당연히 내가 낼 차례야. 넌 지금 충분히 여유 있잖아. 우리는 그냥 기대해도 되는 위치지. 라는 무언의 압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관계를 나누는 방식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유품 정리사가 아닌 이번엔 인간관계 정리사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선을 한번 그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밥값 하나에도 감정이 쌓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존중받는 관계인지 그저 계산기 역할을 맡은 관계인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예전엔 내가 잘 나갔어. 그래서 후배들 밥도 많이 샀지. 근데 웃긴 건 뭔 줄 아나? 이제 내가 은퇴하고 돈 없다고 하니까 아무도 나서서 밥을 사질 않더라고. 그 어르신은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내가 사주는 밥이 좋았던 거였지 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속으로 자신이 누구에게 밥을 얻어먹었는지, 누구에게 그런 말을 건넨 적 있는지 곰곰이 떠올렸습니다. 관계는 돈이 아니고 정성이라 하면서도 이상하게 밥값 계산 앞에만 서면 정확히 나뉘는 선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계산하려고 몸을 움직이는지, 누가 농담처럼 넘기고 빠지는지, 누가 한두 번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 물론 친한 사이일수록 돈에 연연하지 말자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번갈아가며 계산할 줄 아는 관계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한쪽만 계속 부담하고 다른 쪽은 늘 요즘 잘 나간다며? 라는 말로 자신의 몫을 회피한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우회적 책임 회피라고 부릅니다. 직접 거절하거나 오늘 좀 어려워라고 솔직히 말하는 대신 상대의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몫을 넘겨버리는 말을 던지는 겁니다. 너 요즘 주식 잘 된다며? 이번에 큰 계약 땄다며? 이번 달 보너스 나왔다며? 그 말에는 진심 어린 축하도 없고 진짜로 함께 나누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넌 여유 있잖아라는 계산이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를 소비하는 관계냐, 함께 나누는 관계냐의 문제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그래, 내가 살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지 바보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그릇이 큰 걸 계속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그게 관계의 끝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가 밥값 이야기만 나오면 늘 너 잘 나간다며? 하고 웃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 당신을 사람이 아니라 지갑으로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난 싼 거 먹었으니까 딱 내 것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들고 가슴속 거리감을 넓히는지 이어지는 대본에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 모두가 메뉴판을 넘깁니다. 누군가는 갈비탕을 시키고 누군가는 보쌈 정식을 고릅니다. 그 와중에 한 사람이 조용히 잔치국수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밥이 끝나고 계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싼 거 먹었으니까 딱 내 것만 계산할게요. 이 말을 들으면 순간 공기가 바뀝니다. 누구도 잘못한 건 없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해지고 상대가 그 순간 자신을 함께 먹은 사람이 아니라 혼자 계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느낌이 듭니다. 그 말 속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손해보기 싫어요.
여기 앉아 있었지만 당신들보다 덜 먹었으니 덜 내겠습니다. 물론 공평하게 나누는 문화가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밥 한 끼의 금액 차이가 몇백 원, 몇천 원인 상황에서 내 것만 딱 낼게요라는 말은 당신들과 나는 계산 기준이 달라요라는 성급기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런 행동을 기억합니다. 먹은 금액보다 같이 먹은 시간에 대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세 명이 모여 점심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심 세트를 시켰고 한 사람은 소박한 국밥을 골랐습니다. 다 먹고 나서 국밥을 고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난 제일 싸니까 그냥 내 것만 낼게.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두 사람은 그래, 그렇게 해. 하고 짧게 대꾸했죠. 그리고 그 뒤로 그 셋이 함께 밥 먹는 일은 자연스럽게 끊겼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관계 비용 계산의 민감화라고 부릅니다. 관계 안에서 계산이 지나치게 명확해지면 상대는 감정의 교환보다 손익만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더 이상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비용을 따지는 자리로 전락합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리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난 싼 거 먹었으니까 딱 내 것만은 대개 예고 없이 농담처럼 하지만 진심을 담아 툭 튀어나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이 사람 사이에 금을 만들고 그 금은 금세 벽이 됩니다. 그리고 밥값 하나로 사람은 다음 선택을 고민합니다. 다음엔 이 사람 부르지 말까? 또 저럴 텐데 굳이 같이 먹을 필요 있을까? 관계란 원래 조금씩 손해보는 감정이 쌓이면서 정의되는 법인데 그걸 단 한 번의 계산으로 모두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말 계산이 부담스러웠다면 밥 먹기 전 미리 양해를 구하세요. 오늘은 간단한 거 먹고 싶어. 이번 달 좀 빠듯해서 국밥만 먹을게. 이 한마디만 있어도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둘째, 계산할 때 굳이 내 것만 낼게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짝 계산기를 꺼내 개인 금액을 따로 전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건 내가 별도로 드릴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과 같이 있는 시간을 비용으로 따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관계는 점점 정이 아니라 계산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밥을 같이 먹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봅니다. 말투, 태도, 계산 방식,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오래도록. 이제 다음 이야기는 벌써 계산하셨어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왜 듣는 사람 기분을 어지럽히고 속내를 들킨 듯한 느낌을 주는지 다음 대본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일어나는 순간 계산대에 먼저 가 있던 누군가가 결제를 마칩니다. 그리고 테이블로 돌아오죠. 그걸 본 한 사람이 자리에 앉은 채로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계산하셨어요? 아유, 그러지 마시지. 표정은 놀란 척, 목소리는 미안한 척, 그런데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갑도 안 열고 자리도 그대로. 정말 미안했다면 한 발짝은 움직였겠죠. 이 말. 표현은 예의지만 속뜻은 회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행동 없는 감탄사라고 부릅니다. 입으로는 고마움과 미안함을 말하지만 행동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태도죠. 벌써 계산하셨어요? 라는 말의 진짜 뜻은 나 낼 생각 없었는데 잘 됐다. 입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 입장에선 생각보다 찝찝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 속엔
다음에 제가 살게요라는 말도 없고, 그럼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라는 제안도 없고,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가벼운 말만 남습니다. 이런 사람을 몇 번 만나고 나면 계산을 먼저 한 사람도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늘 이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먼저 계산하면 항상 이 말만 하고 마는구나. 진짜 미안한 게 아니라 그냥 벗어나려는 거였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관계는 마음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어느 60대 중반의 남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밥값 계산하면 늘 그러더라고요. 아유, 또 사셨어요? 하면서 웃기만 해. 근데 내가 가끔 일부러 안 움직여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 자기 차례엔 손도 안 대.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옆 사람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은 늘 그렇게 피해요. 자기 돈 쓰는 건 무척 아까워하면서 남이 쓰면 당연하다는 듯 웃죠.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오래 기억합니다. 말투가 아닌 태도, 표현이 아닌 행동. 결국 마음은 말 다음에 나옵니다. 벌써 계산하셨어요? 라는 말, 진짜 미안하다면 그 말 다음에 무언가가 따라와야 합니다. 벌써 계산하셨어요? 그럼 제가 디저트 살게요. 이거 다음에 꼭 제가 한번 모실게요. 이런 말이 따라오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구나. 그 감정이 서로 간의 신뢰를 이어줍니다. 그런데 그저 놀란 표정 한 번, 손 한 번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입으로만 어그러지 마시지 하는 건 내가 낼 생각은 애초에 없었어요 라고 스스로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사람 관계는 자잘한 돈보다 자잘한 배려로 유지됩니다. 한 번, 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말만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예의가 아닙니다. 패턴이 되고 그 패턴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사람의 인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 이름이 나오기만 해도 계산은 누가 하지?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가 이미 비용 계산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미안했다면 행동으로 표현하세요. 지갑을 꺼내든 후식이라도 사든 상대가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어야 합니다. 둘째, 계산을 못했더라도 다음에 만나자고 먼저 제안하세요. 그리고 꼭 그때는 당신이 먼저 계산대 앞에 서보세요. 셋째, 늘 이런 말을 반복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한 걸음쯤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고마움을 말로만 아는 사람과는 정이 쉽게 닳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나 요즘 돈 없어라는 말입니다. 처음엔 이해하지만 계속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 반복되는 돈 핑계가 관계를 지치게 하는지 이어지는 대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밥 먹자고 연락하면 꼭 이런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 요즘 돈 없어. 목소리는 가볍고 표정은 웃고 있지만 그 말은 항상 앞에 붙습니다. 마치 인사처럼요. 물론 처음 한두 번은 이해합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나갔다거나 요즘 일이 좀 끊겼다거나 누구에게나 사정은 있지요. 하지만 똑같은 말을 3번, 4번 그리고 10번 넘게 들으면 듣는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번에도 내가 내야겠네. 오늘도 저 말하려고 나왔구나. 밥은 먹고 싶은데 돈은 쓰기 싫은 거지. 어느새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얇은 유리처럼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어렵게 산 적이 있어. 그래서 친구가 요즘 힘들다고 하면 밥 잘 사줬지. 근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니까 이제는 그 말이 습관 같더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죠. 그 친구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 마음이 없었던 거였어. 돈이 없다는 말은 사정이 아니라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고 어디에 쓰지 않겠다는 우선순위의 표현이기도 하니까요. 정말 돈이 없어도
미안해하며 마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충분히 여유가 있지만 늘 그 말로 관계의 책임을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말만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돈 쓸 일에는 아주 잘 씁니다. 여행, 명품, 본인 취미에는 아낌이 없는데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꼭 나 요즘 빠듯해서로 시작합니다. 이걸 들여다보면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 태도입니다. 그 말 뒤엔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쓸 필요는 없어. 누군가는 내줄 거니까. 난 손해보기 싫어. 괜히 앞장섰다가 손해보면 바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쌓이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얘 부르지 말자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같은 이유를 반복하면 그건 이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빠지기 위한 방패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조심해야 할 건 그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면서도 한 번도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내가 이번에 좀 어려워서 그래서 미안해. 다음에 꼭 갚을게. 이런 말은 없습니다. 대신 어차피 잘 사는 사람이 내야지. 넌 여유 있잖아. 하고 웃으며 넘깁니다. 그 말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선 부담이 아니라 실망으로 남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그 사람은 계산 안 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말 사정이 있다면 한두 번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 이상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마세요. 돈이 없어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둘째, 늘 그 말로 빠져나오던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그냥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이 자리에 쓰기 싫었던 건 아닐까? 그 질문 하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셋째, 그 사람이 매번 같은 말로 피한다면 그 관계엔 선이 필요합니다. 애매하게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과는 명확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계속 그런 말만 듣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 사람도 나를 밥 사주는 사람 정도로만 보게 됩니다. 관계는 돈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계속 지갑만 열게 만들면 그건 정이 아니라 소모가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밥값이 말해주는 관계의 진심,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관계를 판단해야 하는 이유,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관계든 밥 한 끼에서 진심이 드러납니다. 말보다 정확하고 표정보다 솔직하고 선물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밥값 계산에는 마음이 담긴다고요. 물론 누가 얼마를 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누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입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냈는지가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그때 누가 먼저 나섰는지가 기억에 남는 거야. 그 말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계산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계산이 필요한 순간에 망설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밥을 먹고 난 뒤 누군가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고 누군가는 말로만 내가 낼게 하고 몸은 가만히 있고 또 누군가는 당연한 듯 먼저 일어나 계산대로 향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 사람을 어디에 둘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불편한 자리도 감싸주는구나. 이 사람은 마음보다 계산이 먼저구나. 이 사람은 늘 남이 먼저 나서기를 기다리는구나.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한 끼, 두 끼 밥을 먹으면서 조용히 쌓아갑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 명이서 저녁을 먹고 나왔습니다. 계산을 미리 해두었고 그걸 본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또 내셨어요? 저번에도 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다음엔 제가 꼭 살게요. 그리고 그 다음 모임. 그 사람이 먼저 자리 예약하고 먼저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걸 본 나머지 사람들도
다음번엔 누가 낼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산의 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정이고, 그게 배려고, 그게 오래가는 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먼저 계산해도 늘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 늘 잘 먹었습니다만 하고 사라지는 사람, 다음에 제가 살게요 말만 하고 끝까지 한 번도 안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점점 모임에서 빠지게 됩니다. 말은 많고 태도는 가볍고 정은 없고 계산만 남게 되니까요. 이제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사람은 더 민감해집니다. 이번에도 저 사람이 냈네. 이 사람은 늘 지갑 안 꺼내. 말만 하고 절대 안 사.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하면 관계는 조용히 정리됩니다. 한 번도 밥을 안 샀다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밥을 사지 않았으면서도 미안함도 없고 고마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냈는가 보다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기억합니다. 밥값에는 그 사람의 마음, 인성, 관계의 태도가 그대로 담깁니다. 가끔은 한 번도 계산한 적 없는데 늘 감사해하고 작은 커피라도 내는 사람이 훨씬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반대로 밥을 자주 샀지만 내가 줬다는 티를 내고 상대가 그걸 당연히 여기게 만들면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계산은 가끔 내가 먼저 해보세요.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순간 상대는 당신을 기억해야 할 사람으로 봅니다. 둘째, 계산을 못했더라도 태도를 잃지 마세요.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는 자세. 그게 관계의 기본입니다. 셋째, 늘 받기만 하는 사람과는 선이 필요합니다. 배려를 몰라주는 사람에게는 정이 쉽게 닳습니다. 그건 냉정한 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거리두기입니다. 밥 한 끼에 담긴 진심은 그 사람의 평소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생각보다 정확하게 느낍니다. 이제 밥값을 둘러싼 관계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정말 오래 함께할 사람인지, 그저 당신의 호의를 소비하는 사람인지. 밥을 같이 먹을수록 그 사람의 진심은 숨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밥값 계산에서 드러나는 관계의 진심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을 갖고 싶어 하고 관계에 지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영상이 단 한 번이라도 불편했던 밥자리에서 당신이 혼자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이 내용을 모르고 계속 관계를 이어간다면 당신의 시간과 정성이 늘 계산기 앞에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손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다가오게 되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로또 1등 당첨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겪은 관계 속 밥값 이야기도 누군가에겐 큰 공감이자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관계가 더 가볍고 건강해지길 노후쉼터 채널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